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0일 아침입니다. 세계경제 10분 만에 읽기 주간 전망 시간이고요. 금주는 조금 여러 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있으면서 좀 복잡하고 험난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경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의 이 세계 시장을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전 세계 대표 지수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기준으로 내는 지수를 보면 월드가 세계 선진국 지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올해 연간 들어서 선진국은 12.35% 상승했고 3개월입니다. 1.4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금년 5월 들어서 2.85% 하락했고 요 앞에가 하루죠. 하루입니다. 지난 금요일 0.45% 하락했습니다. 4월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미국 시장이 5월달은 하락 마감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선진국은 금년 들어서 12% 이상 상승한 반면에 보시면 이머징 마켓이 신흥국입니다. 신흥국은 3.17% 상승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도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3개월간에 마이너스 5%를 기록했고 한 달 동안은 5월 들어서 7%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중국이 연초에 20%, 24%가량 상승했었어요. 4월달까지 정점까지. 근데 지금 10% 아래입니다. 선진국 지수보다도 아래지요. 한국은 금년도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3개월 새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괴리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미국 시장이 탄탄한 경제를 배경으로 상승을 주도하면 한 반면에 후진국 시장들은 금리 교란, 강달러, 기타 등등의 오히려 그 영향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요약을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슈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무엇보다도 가장 주요 이슈고요. 중국은 강경 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서 지난주에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이 북경에 갈 거라고 마지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흔들렸고 그런 중에 마지막 뉴스 플로는 화웨이에 대한 그 미국의 금수 조치를 한 것을 기존 제품에 대한 AS나 추가 부품은 그러니까 교환 부품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6월 28일이 미중 간의 G20 정상회담인데 그 전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직 얼마 안 남았죠.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어떤 시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주 말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1% 이상 GDP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어떤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을 반발 기류가 있고 조율하려는 잘 원만하게 끝내려는 그 내부 흐름이 있겠죠.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위안화가 지난주에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달러당 7위안을 건드릴 것인가 금주에. 지금 오늘 아침 새벽 뉴스 플로까지는 인민은행이 거기에 대응을 할 것이다. 아무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대응했지만 발표도 하기도 했는데 그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입니다. 7위안이 달러당 7위안까지 가면 위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국으로부터는 자금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탈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가치 하락되고 자산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중국 경제 위험이 되고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은 중국 경제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위안이 될 것인가가 지금 관심사고요. 영국 노딜 브렉시트가 다시 또 위험을 확 올렸습니다. 그 메이 총리가 바뀔 것으로 강경파 입장을 고수하는 후보자로 바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노동당하고 메이 총리가 협상을 해오다가 지금 노동당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없어지니까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23일이 23일부터 26일까지가 유럽 위회인데 당초에 5월 22일까지 영국이 EU와 합의한 브렉시트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이 유럽 의회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거기 참여하게 되면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이 연장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면 이제 의회에 참여해야 되고 의회에 참여할 경우에 영국은 반 EU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EU의 그 내부적인 정치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반대를 좀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브렉시트 상황은 안정보다는 좀 불안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지난주까지 소비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PMI 지수는 괜찮게 나오고 이렇게 좀 혼선이 계속 있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는 물론 1분기는 좋았지만 이런 가운데 OECD 세계 경제가 이제 전망이 발표되는데 여기에 그 미중 무역 협상 분쟁이 추가로 이제 흔들린 그 내용이 반영될지 자동차 관세도 추가로 6개월 연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반영될지 그런 지표가 있을지 영향이 있다면 이제 영향이 크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요. 그 다음에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거기 내용이 FOMC 의사록은 이미 발표했는데 왜 관심이냐?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입장이 잠정적인 게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의 인내심, impatient라는 단어와 transitory라는 단어가 가장 화두가 됐었는데 일시적이었다. 저물가 상태가 일시적이다. 근데 최근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확인과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에 반영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란을 놓고 이란이 이란의 그 친이란 단체가 지금 사우디에 드론 폭격을 한 이후에 다시 또 폭격을 하면서 양국 간에 지금 대립이 돼 있고 미국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그 중동산 원유가 빠져나오는 그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중부 그쪽 담당 사령부의
모든 또 그 항모든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서 원유 선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간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OECD 세계 경제 전망과 5월 22일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그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을 한다고 하네요. 그 여러 미중 무역 협상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그것도 그 입장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뭐 PMI, 민간 PMI, 그러니까 이제 PMI라는 거는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해서 그 기업 측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FOMC 유세를 공개가 되고 유로 위에 선거가 있습니다. 5월 22일까지가 영국이 당초에 1차적인 그 브렉시트의 잠정적인 기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유럽에서 위를 참가하는 걸로 뉴스 프로에는 크게 딱 찍어서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요 뉴스를 한번 좀 쭉 보겠습니다. 주말에 헤드라인 이건 로이터의 주간 전망 얘기였고요. 주간 전망 얘기인데 관세가 소비재들의 가격 인하 막다운을 끌어올 거다. 그 3차 3천억 달러에는 소비재가 이제 점점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소비재가 다음 관세 인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 관세 분쟁, 무역 분쟁의 잠재적인 충격이 이번 주에 주 이슈가 될 거다. 그 홈데포, 노스트롬, 콜스, 타겟 등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그 주요 소비재주들이죠. 그 실적을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지난주에는 메이시 백화점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2천억 달러 했고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소비재가 다 들어가죠. 대부분 다. 그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6월 정상회담까지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입장 어떻게 밝힐지 모르죠. 4월 30일 이후에 그 소매 지수가 3.4% 소매 기업들 들어있는 그 지수가 3.4% 하락했어요. S&P는 2.5% 하락했지만 4월 30일은 지난주가 정점입니다. 정점이었고요. 이미 충격을 받고 있고 문제는 얼마나 그 충격이 갈 것인가 문제라는 얘기고 그 오프라인 소비자들은 아마존한테도 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쟁에 대한 유효까지 추가될 거라는 얘기고요. 소매 판매가 자동차 판매 등의 아무튼 가게의 구매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떨어졌다는 얘기였고요. 1사분기 S&P 500은 지금 2.0%에서 당초 2.0% 마이너스에서 1.4% 상승한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라핏 리세션 기업 이익들의 그 큰 폭의 후퇴는 적어도 금년에 2분기 연속 1분기 2분기까지 있을 걸로라는 우려는 마이너스 우려는 뭐 지금은 들어갔다 수면 안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였고요. 추가적인 이제
관세가 있으면 소비자가가 1% 3%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핵심은 투입 비용의 증가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 마켓워치는 이제 주간 전망, 그 무역과 어닝과 페드, 뭐 크게는 이제 세 개죠. 어느 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역 분쟁과 기업 어닝, 아까 말씀드린 소비재들이 중점이었고요. 경제와 기업 데이터가 그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은 가운데, 그 소매 판매 지표는 약했고 소비자 신뢰 지표는 강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엔비디어, 그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다 아무튼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랬어요. 뭐 하나 주의를 주는 거는 10년 장기채 국채물에 대한 금리입니다. 이게 그 일시적으로 3개월로 금리 역전이 된 적이 있어서 여기에 또 관심이 있고요. 금주에 이제 그 페드 FOMC 의사를 공개되고 되면서 다시 금리와 물가에 대한 논쟁들이 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머리 아픈 한 주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이거는 CNBC 뉴스인데 중국 통화가 아무튼 경계 구역에 뭐 들어가고 있다. 무역 분쟁으로 이제 그 7위안이 트리거가 되는, 중국 경제 신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신호고, 2016년, 27년 요때 7위안 갔다가 굉장히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4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달러당 6.72에서 6.93까지 빠졌다는 얘기고요. 뭐 아까 그 얘기 맞습니다. 경제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그거 경고하는 이제 외신이 있었고, 브렉시트는 메이의 그 주도권이 상실되면서 아무튼 그 회담이 결렬됐다. 노동당과 보수당 간에.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다음에 미국은 화웨이의 거래 제한을 좀 완화할 거다. 예. 기존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게 큰 뉴스였고요. 왕의 외교부장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나가지 마라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입장을 보기 위해서 쭉 이쪽을 일부러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추가적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스티븐 무누신이 그 얘기한 거에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얘기였고,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이상 날아갈 거다라는 게 이제 그 폴리트 뷰로 스탠딩 커미티 멤버가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왕양이란 분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어느 그 공식 석상에서. 요거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중국이 보복도 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뭐 발굴 기사인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읽어드릴 시간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뭐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을 없앴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어디예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그 사이트에서 경제 지표를 주로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주간 경제 지표 FMC, 그다음에 내구재, 그다음에
그 마켓 PMI,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데이터가 나옵니다. 22도 통화정책에 그 대한 공개를 하고, 네, 이런 정도가 이제 주요 뉴스가 되겠습니다. 예,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